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 달러, 너나 할 것 없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양시장이 파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1.24% 하락하면서 2,45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8월의 블랙먼데이 이후로 다시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1.71% 하락하면서 698선 지나가고 있죠. 8월 5일의 종가가 코스피는 2,44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91포인트였는데 거의 다 근접해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고는 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천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빨간불 켠 종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만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지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고려아연 오늘 1% 넘게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 1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파란불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단 안에서 이 하락률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알테오젠도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5% 넘게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LB는 빨간불을 켜고 있죠. 독자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안에서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HPSP는 오늘 빨간불 켜면서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질서가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참 한숨이 나오실 텐데 멘토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푸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자, 이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다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가 도대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시기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걸리겠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총 금액이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도지코인의 거래량을 넘었다. 이제 요렇게 나왔는데 어떤 이런 짤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빠진 만큼 지금 코인이 그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그만큼 빠르다. 발 빠르게 이제 돈이 될 구석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만이 빠진 게 아니죠. 그래서 개인들도 상당히 이제 한국장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코인발, 즉 트럼프 발의 어떤 이 영향들 결국에는 언젠가는 종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좀 달하고 있고 사실상 한 1월 달까지는 이런 지금 바람이 계속 좀 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미국 증시가 잘 가도 우리나라 증시 빠지죠. 미국 증시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또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CPI가 있어요. 물가지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거시 경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됨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올랐어요. 요거는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지표가 나왔거든요. 낮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요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내년에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일으킨 요 신드롬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영향입니다. 주식시장에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어쨌든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망이 한 내년 1월 1분기 정도가 좀 지날 때쯤에 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살 때가 곧 오고 있다. 이제 살 때가 곧 오고 있다. 왜?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외인들이 다 떠나 있고 기관들만 지금 기관과 이제 소수의 개인들만이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요런 좀 이 하락세가 이제 멈출 때 내년쯤부터 해서 우리는 이제 살 종목들 리스트를 좀 꾸릴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언젠간 전젠간 지금 이 상황이 쭉 지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하락이 다 멈추고 나서 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현금 보유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큰 시작을 남들 아직 아니야, 지금 더 빠질 거야라는 이 비관론이 팽배할 때 우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렇게 아마 이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매수 시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지금 안 물려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수급 쏠림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비중 작게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시점하고 이제 국장이 올라갈 시점이 있어요. 언제 오르냐 국장이 비트코인 거품이 꺼져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열기가 식어서 다시금 국장으로 좀 이렇게 열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나 코인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코인 들어가면 돼요? 들어갈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봐야죠. 어쨌든 저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 막 내가 뭐 누구 세운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정해집니다. 이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현금 보유량을 조금 이제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플랜을 좀 짜서 전략을 짜는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해봅시다. 네, 일단은 집 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겠죠. 크립토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열풍이 조금 사그라들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런 거시경제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 1분기에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고 나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현금 보유를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보유를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국내 증시 안에서 매수를 해 나가야겠죠.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화오션
선발 좋은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죠. MRO 사업을 3개월 만에 추가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수주를 하면서 연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하나오션부터 전망이 어떤지를 짚어볼까요? 하나오션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실 이 뉴스만 보면은 하나오션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빠지는 이유가 이제 좀 시장 영향도 있죠. 시장이 지금 사실 올라가기 쉽지 않은 시장인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제 20조 규모 그래 수주 좋아. 근데 그게 과연 돈이 얼마나 될까?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도 강세고 남는 게 이제 얼마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 뉴스가 굉장히 조선 업계에서는 굉장히 청신호죠. 왜냐하면 지금 이 MRO 수주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올해 8월 달에 한번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수주를 한 건데 이 MRO 수주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배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MRO는 뭐냐면 배를 만들고 이 배가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를 돌봐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즉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될 거고 계속 수리를 해주거나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조선 쪽으로 수주를 받았다. 배 만드는데 몇 년 이제 걸려서 보내면 끝이지만 사실 이 배를 하나 만들면 얼마나 쓸까요? 최소 몇십 년 이상은 쓰겠죠. 그래서 그 몇십 년 이상의 관리비 지출이 우리 회사, 우리 기업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청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을 스타트로 해서 단순히 이것도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조선이라는 섹터 안에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선 해봤자 조선 기자재 아니면 조선업 요 정도로 두 가지로 났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섹터가 MRO로 섹터가 추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뉴스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MRO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계속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조선 회사 없어요? 많았어요. 400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남았냐? 2개 남았어요. 두 개래. 21개 남았어요. 21개. 400개에서 21개가 남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개밖에 안 남은 줄 알고. 400개에서 21개도 굉장히 작지 그렇죠. 않나요? 제가 왜 2개를 헷갈렸냐면 전 세계 그 작년에 네. 이제 선박 만드는 수주량이 1,900 몇 개예요. 네. 1,910개인가? 1,900개가 넘는데 지금 미국이 수주를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그 21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1,900개 중에 2개 수주했어요. 수주량이 이제 2개로 줄어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업이 있긴 해요. 조선 회사가 있긴 한데 그만큼 인기도 없고 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좀 이제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을 건넨 거군요. 그렇죠. 조선 하면 옛날부터 한국이었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 MRO 시장은 이제 또 새롭게 대두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근대부터 역사적으로 보자면 개발하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막 마구 찍어내고 만들어내기 바빴다면 이제는 그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의 지출이 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제조업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약화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배들을 이제 생애주기 관리하는 서비스로 좀 이제 돈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라델피아에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미국의 배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수리하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물론 그 조선소를 인수하자마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이제 좀 진척 상황에 따라서 그 이슈가 이어진다면 미국에 가서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지금 기조가 뭡니까? 수출 관세 때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그러면 관세 안 붙일게. 이런 조건들이 이제 기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이 MRO 지금 조선 그러면 뭐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종목을 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HD 현대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 HD 현대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혹시 그 몇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세요? 관심 있다기보다 그래도 많이 들어본 거는 HD, 현대, 조선, 미포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미포, 현대중공업.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중공업하고 네. 마린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할 방산 네. 이랑 섞으면 중공업 쪽이 맞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MRO 시장을 보자면 현대마린솔루션이거든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현대마린솔루션, 자, 이걸 봅시다. 요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돼서 이제 20만 원 한번 찍고 지금 1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10월 달부터 지금 쭉 이제 순항 중인데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점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선 이제 시작이거든요. 조선이 이제 트럼프 발 효과도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 MRO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현대마린솔루션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선업계들이 타격을 입는데 그런 거랑 조금 이제 영향이 없을 수 있는 회사다. 왜? 애프터 서비스니까 계속해서 선박을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제가 현대마린솔루션을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장이 풀린 주식수가 얼마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유동주식수 비율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종목이 시장이 풀린 이 유동주식수 비율이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뭐 작전 세력이나 뭐 작전주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급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점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고점 아닙니다. 지금 사실 10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 10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우리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우리 시장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황에서도 지금 14만 원대, 14만 원, 15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의 훈풍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최소 트럼프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길게 볼 생각 없어. 단기적으로 볼래. 그래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1월 달까지. 최소 1월 달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이 회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이제 6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으나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조선 쪽으로는 이슈가 계속 화랑일 것이다. 언제까지? 트럼프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었죠. 수주가 20조 원 규모라고는 하지만 과연 남는 게 어느 정도겠냐, 이 부분에 물음표가 띄워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MRO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꾸준히 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10월부터 꾸준히 완연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유동 비율도 적기 때문에 1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변수에 조금 덜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월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멘토님이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힌트를 주셨죠. 방산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업과 이제 맞먹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달성하게
된다면 방산 안에서도 계속해서 호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또 국내 증시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살짝 주가가 밀리고는 있지만 또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잘 갑니다. 여전히 안 빠질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안 판다는 거죠. 왜 안 팔까요? 더 갈 거니까. 더 갈 거라는 심리가 더 우세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어찌 됐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만큼의 수주를 했다. 이 회사가 이만큼의 돈을 잘 벌었다. 이거를 떠나서 얘는 떨어질 거야라는 심리가 강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얘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강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사는 일단 한 1년, 최소 1년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가 빠지는 경우가 없네요.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은 이제 군비 증강을 공언했죠. 지금 근데 트럼프일 뿐만일까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대. 그러고 군비는 국방비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전쟁 끝날 것 같으세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을 다 종식시켰어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종식시키고 네. 하마스 저쪽도 이란, 이스라엘도 다 종식을 시켰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과연 국방비 안 올릴까요? 그래도 올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전쟁이 종식돼도 국방비는 다른 나라들까지 다 올리면 올렸지 절대 내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전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큰 나라들의 어떤 이 전쟁은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됐지만 지금 국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너도 나도 국방비를 이제 화들짝 놀래서 올리고 뭐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죠. 우리나라 수입을 했죠. 우리나라 그 방산 저기 레드백이나 뭐 요런 그게 그런 효과를 좀 기저 효과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침공 좀 해봐. 저 나라랑 싸우고 싶은데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저기 막 무기가 막 있다만. 그러면 서로 전쟁을 워워하게 피하는 이런 기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종식을 시키든 뭐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든 국방비는 오를 일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국방비 오르는 거랑 그 우리나라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방산이 조선업과 수주액이 맞아 떨어진다. 매출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방산이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낮았다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 2년 전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호주에 수주를 하고 결국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고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신호탄이라고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조선하고 조금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과연 이 국방 무기가 탱크만 있나요? 제가 사실 여자라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군함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하고 사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산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죠? 우주항공 기술을 같이 갖고 있어요. 방산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기술이랑 이게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 산업이 이제 또 여기도 이제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우주 산업은 지금 기대감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스타위성이나 뭐 이런 뭐 지금 미국의 우주 산업 얘기하면 또 그거는 특집으로 다뤄야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 산업 얘기가 있어도 방산이 가요. 그리고 지금 방산은 당연히 방산 이슈가 있으면 나오고 거기다 조선도 지금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거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데 이 지금 탱크 얘기나 K9 얘기가 많지만 이제 잠수함이나 군함 같이 조선하고 방산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시너지가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이 목표가 있어요. 캐나다에 이제 수주를 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이 캐나다 수주를 이제 목표로 해서 잠수함 성능을 이번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목표한 대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조선이랑 방산이랑.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현대마린솔루션은 MRO 시장을 말씀드렸던 거고, 조선이랑 방산이랑 정말 엮자고 본다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괜찮지 않을까. 이 HD 이 형제들이 튼튼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중공업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주랑 이 매출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려먹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거래처들이 중공업, 뭐 저기 건설기계 다 이제 HD 현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돈 버는 거는 견조하다. 왜? 자기네들끼리 이제 계열사들끼리 이렇게 수주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연내에 정말 연내에 캐나다 잠수함 요게 지금 수주가 조금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HD 현대중공업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여기서 횡보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봅시다. 횡보 구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22만 원, 8월 달에 22만 원을 찍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만 원을 한번 찍고 20만 원대에 있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긴 기간 동안 지금 한 3달 동안 횡보를 했던 것을 이제 이겨나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폭발력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전쟁이 종식된다면 방산주의 상승 랠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위입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뉴스로 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선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해 주셨었는데 방산과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캐나다 수주를 목표로 잠수함을 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조선과 방산 두 쪽에서 재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은 이 HD 현대 그룹사들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슈 정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급등주로 선별을 했을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4가지 종목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스페이스X에 이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 장에서는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고요. 우진엔텍 원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9시 20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고, 아토는 지난번에도 만나봤던 종목이죠. 힙합 가수 제이지 그리고 뮤직하우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9시 5분경에 짚어줬고요. KCS, 이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9시 1분경에 바로 AI가 포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밀리더라도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AI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체험하시면서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안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 선별했는지 하나씩 다시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 X의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30%도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아직 9% 정도 오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숨이 나오실까요?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 그래야 되나? 네. 일론 머스크 테마가 등장했거든요. 이 정도면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예.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이제 트럼프 집권에 일론 머스크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이제 우리는 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트럼프가 언제까지 친구로 지낼까? 손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나요? 당연하죠. 오. 아니 미국이 정말 저는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PD님하고도 수다를 떨었지만 뭐냐면 미국이 정말 명확해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손을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사실 2차 전지 다 빠지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날아가고 있죠. 뭐예요? 돈. 둘이 손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과연 여기서 만약에 제3자가 네. 트럼프한테 접근을 해서 네.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챙겨줄게 오. 라는 얘기를 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의리를 지킬까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시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당장 둘이 헤어질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가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를 업은 일론 머스크의 바람은 아주 강력하다. 이거는 태풍이다라고 볼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왜 코로나 한번 터졌을 때 코로나에 코자만 붙어도 주식들 다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뭔가 흔적만 있어도 좀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었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스페이스 X에 지분 투자를 했던 뭐 유증을 했던 무슨 투자 방식으로 어쨌든 투자를 한 회사들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만 그 지분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비상장 회사는 사실 공시를 안 하니까 공시를 크게 이제 할 의무 같은 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이 AI 시스템이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지분 갖고 있어? 몰라. 만약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정말 스페이스 X를 아직도 지분을 갖고 있다.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들어간다. 얘 AI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사실 힘들다. 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급등하니까 지금 시장 어때요? 코스피 지수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얘 혼자 가요. 갑니다. 자, 언제 잡았는지 볼까요? 9시 49분에 잡았네요. 자, 5분봉으로 보자면 9시 49분 이때 잡았네요. 이때. 올라가기 직전에 요때 잡았네요. 요때. 그래서 요때 잡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고점 보고 사실 안 팔아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고점을 유지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 조정 당연한 건데 조정이 크다고 해서 과연 큰 것이냐는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막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 몇 프로 빠진다고 해서 큰 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지금 이 종목은 사실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한 종목인데도 요 정도 6,000원대를 유지를 한다. 이러면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AI 프로그램을 안 쓰시고 있던 분이라서
나 이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하면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초보자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문가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타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단타치기 좋은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부장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이제 미들캡, 스몰캡 종목들이 좀 날뛰던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수급이 확 쏠렸다가 저쪽으로 확 쏠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시장이 아니어서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나 이 프로그램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오케이. 다만 아주 짧게 보셔라. 아주 짧게 보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요걸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한다면 지금 21평이 조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초록색 선이 61평이고 이 노란색 선이 21평인데 얘네가 요렇게 만나게 되면 골든 크로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단기적 고점을 또 넓힐 이제 더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이게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만나기 직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초록색도 올라갈 거라서 한 2거래일 정도 있으면 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가 없다면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죠? 수급이 그렇게 없어요. 외인하고 기관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과거에 투자를 했던 이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팔면 안 돼. 그냥 딱 안고 쭉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조금 뭐 이거 약간 찌라시 같은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제 즉시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한 번씩 볼 때 항상 제가 이 최소 시총은 보자. 무슨 일 하는 회사인지는 알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욕심은 발행 주식수 비율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시총은 3천억 정도 코스닥 종목이에요. 3천억 정도면 그렇게 낮진 않다. 1,000억 이상이면 괜찮아요. 1,000억 미만은 좀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발행 주식 유동 비율이 31%예요. 괜찮다. 31%면 시장이 많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막 이제 주가가 막 급등 급락할 가능성이 조금은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 벤처 투자가 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벤처 투자 회사들은 금리 인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벤처 투자자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투자가 용이해져요. 금리가 높으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이자 수익이 더 크니까 투자 안 해요. 근데 금리가 낮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벤처 투자사들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얻는 게 이익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이제 벤처 투자사들이 조금 이제 화랑기에 접어든다라는 이제 큰 그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죠. 언제든지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뉴스, 아직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신고가 경신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는 18일에는 스타쉽 6차 발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재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좀 리스크를 잘 판단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AI 시스템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혼자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9시 49분경에 짚어줬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전략을 세워가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의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프로 멘토님의 전략을 듣고 있다 보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이 시장이
어렵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의 향후 전략 궁금하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톤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9시 5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미국 힙합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제이지죠. 이 제이지가 투자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뮤직하우와의 이 협력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시세가 나왔다가 주춤하나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갑자기 또 13%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시장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아, 이유가 없는 거군요. 아니, 아톤이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네. 왜? 아톤은 뭐 하는 회사예요? 저작권 거래하는 회사인가요? 투자를 한 걸로만 알려져 있는데. 아톤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아, 아톤이 어떻게 보면 STO 관련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으로 투자를 했다 이러는 식으로 차라리 나왔었는데. 코인으로 떠서 가는 거면 접근해도 괜찮은데 아, 이 지금 핀테크 기업인데 지금 제이지 때문에 이게 좀 웃긴 이상한 상황이네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자, 이거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톤은 원래 핀테크 기업이에요. 그 핀테크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자, 우리 버스 탈 때 교통카드 찍죠. 이런 거 이제 티머니 카드 뭐 또는 우리가 뭐 쇼핑몰에서 결제하죠. 요것도 핀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비트겟 뭐 저거 비트코인 요거 코인 거래할 때도 핀테크예요. 요런 게 그래서 STO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속하는 앤데 지금 얘가 왜 가고 있냐를 찾아봤더니 제이지가 경영 참여를 한대. 뭐해? 뮤직하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뮤직하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벅스 뮤직 뭐 또 뭐 있죠? 멜론 뭐 요런 이제 음원 사이트 뭐라 해야 돼? 음원 유통 사이트인데 여기 지분을 아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의 멜론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그거 갖고 있는데 제이지가 그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유가 멜론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유가 나 실제로 경영 참여할게요. 해서 네. 멜론의 주가가 오르니 멜론은 비상장이지만 네. 멜론이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럼 멜론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이제 날아가는 건데 정말 갈 게 없으니까 이게 가는 거죠. 혹시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STO와 관련해서 오히려 코인이랑 엮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코인 관련주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코인 때문에 갈 거였으면 사실 다른 종목이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 지금 이렇게 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저도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인의 수급은 있긴 있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저는 아톤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톤이라는 종목을. 야,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자, 봅시다. 봐봐. 시총 1000억짜리잖아. 시총이 1000억짜리는 사실 접근을 하기가 조금 위험해요. 시총이 1000억이면 200억, 300억만 들어와도 주가가 막 휘청휘청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뭐 어떤 이슈가 있든 없든 주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즉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억은 잘 안 쳐다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동 비율이 지금 57%네요. 낮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50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57%. 그러면 조금 시장에 많이 풀려 있구나. 로 볼 수 있고 시총도 작네.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8월 달부터 조금 이제 우상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3,100원대. 그러니까 3,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4,500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괜찮지. 근데 과연 얘가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급을 보면은 반대가 돼 있어. 기관은 지금 8월 달부터 쭉 팔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어놨죠. 기관은 쭉 팔기 시작해. 근데 외인이 사기 시작하네요. 외인이.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외인의 수급을 쫓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관의 수급을 쫓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잘 섞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인은 100% 외인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검은 머리 외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했는데 외인으로 집계가 돼요. 개인으로 안 돼. 외인으로 집계가 돼서 이 외인 중에 일부분, 상당수 부분 혹은 한국인이 있다. 그래서 외인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차라리 기간이 안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50대 50으로 보아라 말씀을 드리지만 외인에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00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시총 1,000억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올라갈 자리니까 신호를 준 거고 이 신호를 보고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개장하자마자 거의 5분 만에 이 자리에서 지금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단타만 치시는 분들,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시장에 오히려 필수작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단타 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수급 쏠리는 게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그거를 다 걷어내 주니까 다 걷어내고 기술적 분석 또는 이 매수세에 맞춰서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딱 잡아서 제시를 했고 이때 진입하셨으면 지금 수익 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려서 들어가셔도 됩니다만 비중 작게 아주 방망이 짧게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 명확하게 손절가는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나 지금 들어가도 돼요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고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짧게 보셔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런데 나 이 프로그램 지금 이 방송 보고 이거 무료 체험권 받을게요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아톤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라고 하셨죠, 앵커님? 네. 네,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8월 달부터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총은 1,000억이지만 지금 쭉 상승 추세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몇 번 더 포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8월 달부터 쭉 올라가는 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수면 위로 안 나온 것 뿐이지 외인이 이 정도로 들어온 거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외인 수급 잘 보세요. 외인 수급이 이게 조금 이제 우하향한다 싶으면 그냥 그때는 이제 정리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짜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종목이었죠. 아톤 한번 살펴봤습니다. JG가 투자한 뮤직카우와 관련해서 시세를 봤나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STO와 관련해서 또 코인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나라고 한다면 코인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총도 작고 유동 비율도 50%를 조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늘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진짜 외국인이 맞냐라는 것도 여러분이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 계속해서 포착을 해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9시 5분경에 잡아줬는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이슈를 파악하기 힘든 종목들, AI 시스템은 정확하게 거래량, 매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점을 잡아주니까요. 여러분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